안녕하세요, 은빛돌고래입니다. 캐스터 비디오가 처음 나오고 나서 제가 영상을 올린 게 벌써 6개월 전인데요. 이번에 1.2 펌웨어 업데이트가 나오면서 또 완전 미친 업데이트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제가 새로운 영상으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사실 좀 늦었어요. 왜 그런지는 저희 채널이 좀 해킹을 당해가지고 한동안 멈춰 있었죠. 어쨌건 로데가 이렇게 추가적인 기능을 넣어주고 그러는 게 이게 하루 이틀은 아니지만 이번에는 정말 좀 역대급이라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아쉽다고 했었던 거 몇 가지들도 이번에 좀 많이 해소가 됐고요. 그래가지고 정말 다른 제품이 됐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가장 큰 업데이트는 바로 NDI 카메라 지원입니다. 저도 NDI 카메라가 처음에 뭔지 몰라가지고 알아봤었는데요. 간단하게 말하면 IP 기반의 네트워크 카메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NDI 카메라의 장점은 같은 네트워크 안에만 이 카메라가 연결되어 있으면은 영상을 전송할 수 있고 컨트롤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NDI를 지원하는 카메라는 캐스터 비디오에서 HDMI 연결을 안 하고도 쓸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굉장히 획기적인 거예요. 요즘 방송 시스템을 갖추려고 하는 곳에서는 이 NDI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곳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일단 시스템 구성이 너무 쉽습니다. 원래 카메라를 어딘가에 설치하려고 하면은 전기도 연결해야 되고 HDMI나 SDI 같은 영상 케이블도 쭉 끌고 와야 되거든요. 거기다가 카메라를 조종할 사람도 거기에 있어야겠죠. 그런데 NDI 카메라는 랜선 하나로 이걸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선 전기를 따로 연결하지 않아도 POE라고 하는 것을 활용하면 랜선으로도 전기를 같이 보낼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네트워크도 같이 되죠. 게다가 NDI 카메라들은 대부분 PTZ라고 해서 카메라의 방향이나 줌을 조정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카메라맨도 필요 없어집니다. 그럼 설치도 편하고 인력도 줄일 수 있고 활용도도 좋은 NDI PTZ 카메라들을 잘 활용하면 컨트롤룸에서 여러 대의 카메라를 혼자 조정하면서 방송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사람이 최소로 투입돼야 되는 작업인 예능, 관찰 카메라, 그런 거나 라이브 쇼, 교회 예배 영상실 이런 데서는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어차피 우리에게는 지금 NDI 카메라가 없잖아요 이러실 분들이 있으실 텐데 그래서 시큰둥 하실 수 있지만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아이폰을 쓰시는 분들이라면은 여러분들에게 이미 막강한 NDI 카메라가 이미 있다는 거죠. iOS용 로데 캡처라는 앱이 이미 있는데 이 앱이 이번에 업데이트가 되면서 NDI 카메라를 지원하거든요. 그것도 전후면 카메라를 동시에 무선으로 캐스터 비디오에 연결해서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는지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세팅해 놓은 환경을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방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모니터가 4개입니다. 4개고 아이패드가 2개가 있고 캐스터 비디오에는 HDMI 2개가 연결되고요. 카메라는 좀 이따 설명 드릴게요. 그 다음에 SSD 하나로 지금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쪽에 있는 게 제 메인 카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찍고 있는 게 바로 보이죠. 그 다음에 뒤쪽에 있는 이 카메라가 제 뒤에서 작업하는 모습을 찍어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은 PTZ 카메라, 이 녀석이 하나 여기 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이죠. 아이폰 NDI로 설정돼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기 지금 세팅한 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아이폰으로 NDI 카메라로 레코딩을 하고 있고 화면 캡처를 OBS로 따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설정하는 거를 보여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해놨습니다. HDMI로 들어오는 거는 지금 제가 보이고 있는 메인 카메라하고 뒤쪽에 있는 이 카메라하고 2개만 HDMI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3번을 보시면은 자 네트워크 1번 해가지고 지금 CV370이라는 게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저 PTZ 카메라예요. 그래서 요걸 보시면은 카메라 컨트롤 이런 것들도 할 수 있고 PTZ 이런 거 할 수 있어서 이렇게 내리고 올리고 이런 식으로 회전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그리고 세이브를 해놓고 이런 식으로 줌을 하거나 세팅해 놓은 위치로 이동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너무 또 빠르면 이게 문제가 이제 카메라 출렁출렁 거려 가지고 그것 때문에 요 정도 스토를 제가 맞춰놨어요. 더 빠르게도 할 수 있는데. 자, 그러면은 새로운 4번에다가 아이폰을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에다가 인풋 소스 네트워크 2번을 잡아보고 자 로데 캡처
스트림 A로 잡아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네,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PTZ 카메라하고 아이폰을 이용한 NDI 카메라 요 설정을 새롭게 추가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아이폰 카메라는 약간 움직이는, 네, 움직이는 카메라로서 여기서 활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무선으로도 다 되니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번 이 NDI 설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유선 연결입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유선으로 연결을 제가 해놨거든요. 이 본체만 유선으로 연결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NDI 카메라들은 뭘로 연결하든 상관이 없어요. 자, 그렇게 유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지금 캐스터 비디오에 NDI로 1080p로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최대 4개의 카메라까지 가능하거든요. 게다가 얘 자체도 NDI 카메라로 출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 전송량이 너무 많아지잖아요. 이게 무선 같은 경우는 왔다 갔다 하는 그게 좀 있어서 누군가가 또 접속을 하거나 그러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유선으로 연결해서 안정성을 높이는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그리고 또 NDI 카메라들을 다 알아봤는데 지금 제가 저기서 보여드리고 있는 네, 저 PTZ 카메라도 그렇고 대부분의 카메라들이 그냥 다 유선으로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PTZ 카메라 같은 저런 게 NDI로 제일 많이 팔리거든요. NDI로 지금 이렇게 아이폰으로 하는 거는 되게 특별한 예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런 PTZ 카메라들은 전원을 연결하고 무선을 또 따로 세팅을 하는 것보다 그냥 POE라고 해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랜선 하나에다가 전원하고 네트워크랑 다 할 수 있도록 세팅을 해서 보내버리면은 선 하나로만, 그리고 랜선이 굉장히 길게도 가는데 이게 굉장히 싸거든요. 100m를 해도 얼마 안 하니까. 그런 경제성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실제로 설치형으로 쓰는 그런 NDI 카메라들은 대부분 유선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폰을 NDI 카메라로 만들어서 로데의 캐스터 비디오에서 쓸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죠.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은 핸드폰의 카메라가 이거 하나만 있는 건 아니죠. 앞에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얘네들이 좀 머리를 잘 굴린 것 같아요. 후면 카메라, 저를 찍고 있어요. 네, 이제 이 후면 카메라를 하나 세팅해 놓고 그 다음에 하나를 더 세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번에는 NDI 1번으로 지금 아이폰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미 연결되어 있지만 하나를 더 해보겠습니다. 6번에다가 연결해 볼 텐데요. 눈알 버튼을 누르시고요. 6번을 들어가서 네트워크 4 눌러보시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지금 네트워크 4에 자, 요렇게밖에 안 나오죠. 자, 근데 자, 그럼 이제 핸드폰에서 보겠습니다. 핸드폰에서 듀얼 캠을 체크해 주십시오. PIP로 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모드가 바뀌어요. 자, 그러면 지금 보시면은 전면 카메라도 활성화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세퍼레이트로 설정되어 있는지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돼서 들어가 보시면은 그렇죠. 아까 전에 없었던 스트림 B가 생겼습니다. 자, 이걸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5번에는 스트림 A, 6번에는 스트림 B 해가지고 앞뒤로 사용할 수 있게 나오는 겁니다. 이걸 활용해서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새로운 템플레이트에서 하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모어에서 2개를 만들어 보고요. 자, 백그라운드를 하나 넣어보고 그 다음에 인풋에서 아이폰 NDI1, 아이폰 NDI2를 살짝 이렇게 넣으시면 자, 이런 식으로 2개가 동시에 진짜 못생겼다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이런 게 가능한데 이거를 어떻게 그럼 활용할 것이냐, 이걸 이렇게 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상대방하고 나하고 핸드폰을 가운데 놓고 인터뷰용으로 얘를 쓸 수 있게 됩니다. 괜찮지 않을까요? 마이크는 따로 준비하면 되겠죠. 두 번째 업데이트는 바로 라운드 코너입니다. 자,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제가 지금 2개의 화면을 준비해 놨는데요. 보시면은 테두리는 만들어져 있는데 매우 각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뭔가 좀 아쉽죠? 이럴 때, 자, 보시면 이번에 새로 생긴 라운드 옵션입니다. 여기에 숫자를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여기도 넣어볼까요? 테두리 모서리에 라운드가 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드럽게 변할 수 있죠. 요거를 잘 활용하시면은 지금 요것도 메인 화면하고 같이 붙여놓은 건데 여기도 역시 20 정도로 얘는 잡아주고요. 자, 얘는 한 50 정도 잡아줄게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깔끔한 영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뭐 별거 아닌 것 같긴 한데 사실 저는 이게 OBS에서 사용할 때도 이 라운드 코너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가지고 요게 있고 없고가 이 퀄리티를 좀 나타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서 굉장히 중요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이번에 업데이트가 됐어요. 아주 마음에 듭니다. 세 번째 업데이트는 조금 재밌는 건데
어드밴스 키잉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크로마키는 다 아시죠? 여기 저번에도 제가 설명해 드렸지만 초록색이나 파란색 배경이 있으면은 배경을 날려버릴 수 있는, 그래서 사람만 뿅 남게 해주는 그런 기능이 가능한 게 크로마키였죠. 이번에 새로 추가된 건 루마키입니다. 루마키는 이게 아예 그냥 투명으로 날려버리는 거랑은 좀 다른데, 이게 명암비를 이용해서 어디는 조금 투명하고 어디는 안 투명하고 이렇게 만들 수 있거든요. 이걸 잘 사용하면 정말 재밌게 써먹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영상을 완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은 아니다 보니까 간단한 예시밖에 보여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제가 요거 하려고 메인 모니터 제가 보여지고 있는 요거를 그대로 여기 HDMI를 하나 더 꽂았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들어오고 있거든요. 키에 보시면은 지금 벌써 제가 적용을 해놨는데, 자, 원래 이런 건데 루마라는 걸 적용하면은, 자, 밝은 곳은 이렇게 밝게 빛나게, 어두운 곳은 이렇게 어둡게, 이렇게 세팅을 하면서 남겨둘 곳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여기다 이미 해봤는데요. 자,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잘랐죠? 여기 옆에를 좀 잘랐습니다. 잘라서 여기 넣었더니 반투명으로 이렇게 모양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루마키를 활용해 가지고 어두운 거, 밝은 거 요거를 좀 차이를 이용해서 약간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는 영상 기법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 업데이트는 오디오 비디오 링크인데요. 캐스터 비디오만 쓰시는 분들에게는 별로 큰 의미는 없지만 캐스터 프로 2나 캐스터 듀오를 쓰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같이 연동해서 사용했을 때 이게 의미가 있는 건데요. 잠깐 보여드리면은, 보시면은 캐스터 프로 2에 USB 아웃 2를 캐스터 비디오에 USB 4번에다 꽂아놨습니다. 5번에 꽂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이렇게 꽂으시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자, 오토 스위치에 들어가셔서, 자, 오토 스위치를 이용해서 화자에 따라서 자동으로 화면이 전환되는 기능이 있는 거 아시죠? 여기에서 오디오를 캐스터 비디오에 있는 인풋에서만 설정하는 게 아니고, 자, 보시면은 로데캐스터 프로 2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로데캐스터 프로 2의 입력 여기에 맞춰가지고 내가 비디오를 전환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이 되는 겁니다. 요거는 캐스터 비디오 뿐만 아니라 캐스터 프로 2, 캐스터 듀오를 같이 쓰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업데이트인데, 근데 이게 두 개를 다 사용해야지만 이게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이다 보니까 충성 고객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업데이트였는데, 좋은 건 뭐 좋다고. 자, 다섯 번째 업데이트는 바로 오버레이에다가 외부 입력을 붙여줄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기다렸던 건데, 사실 기존의 오버레이 기능은 좀 많이 약했어요. 왜냐면은 그냥 투명 PNG 파일 같은 거 올려주는 거 말고는 그다지 할 수 있는 게 없었는데, 이제는 외부 입력을 받아다가 바로 여기다가 넣을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전에 제가 이런 식으로 제 얼굴을 하단에다가 조그맣게 띄우고 싶을 때는 이렇게 제가 씬에다가 제 거를 이렇게 넣어야 했습니다. 자, 이게 맨날 필요했었는데, 이게 만약에 안 넣게 되면은, 자, 옆에 보시면 이렇게 없죠? 그러면 이 씬에다가 요걸 설정을 안 하면은 제 얼굴이 안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설정할 수 있는 이 씬에는 최대 5개밖에 입력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매우 아쉽죠. 자, 이럴 때 오버레이 누르고 3번에다가 지금 제 메인 입력을 넣어놨습니다. 여기다가 어드저스트 해서 요거를 좀 잘라볼게요. 제 얼굴만 나오게 이렇게 자르고 그 다음에 라운드도 좀 주고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을 사이즈를 줄여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석에다가 이렇게 넣을 수 있어요. 자, 이제 오버레이를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어딜 가든지 제 얼굴이 이제는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는 겹쳐져 버렸네요. 네, 이런 식으로 언제든지 제 얼굴이 나오게 또는 꺼지게 이렇게 할 수 있죠. 그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업데이트 같아요. 이게 사실 화면이 바뀐다고 제 얼굴이 나타났다 안 나타났다, 이게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되잖아요.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버튼 하나로 얼굴이 나오고 있다가 버튼 누르면 꺼지고 이게 돼야 되는데, 이게 아주 이제 편해졌습니다. 가능해졌죠. 지금까지 캐스터 비디오의 1.2 펌웨어 업데이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매우 만족한 업데이트이기도 했지만 약간 아쉬운 것도 있긴 합니다. 예를 들면은 카메라 상하 좌우 반전 같은 거 요런 거 좀 해주면 좋겠는데 아직 안 돼요. 사실 이게 카메라를 거꾸로 달아서 쓰게 될 경우 가끔 있어서 자세가 안 나오는 곳이 그럴 때가 있거든요. 이게 그럼 유용한데 조금 아쉽긴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NDI를 활용해서 작업하는 두 번째 시간, 유튜브 채팅창을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요거는 어떻게 보면 이 캐스터 비디오 같은 외부 스트리밍 기계에서는 한 번도 제가 되는 걸 본 적이 없었어요. 최대 약점이죠. 근데 이거를 해결해 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요거 알고 싶으시면은 구독, 좋아요 해주셔야겠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